네. 전 시간에 뱅크리스트라고 하는 CSV 파일이 GitHub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리고서 그 날짜 시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컬럼들은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하자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간단하게 뱅크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andas.read CSV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뱅크 리스트 파일을 주시면 돼요. 일단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바꾸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555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럼의 이름들은 뱅크 네임, city, st, sert, acquiring institute, institution, 그 다음에 closing date, 마지막에 updated d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아마 문자열일 거예요. 이거 문자열이죠. 그죠? 문자열이고 인포 한번 볼까요? 인포 보시면 뱅크리스트 점 인포를 보시면은요. 인포 보시면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음. SERT는 숫자라고 되어져 있고요.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 클로징 데이트나 업데이티드 데이트 타입을 보시면요.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얘네들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날짜 시간 타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형식을 보죠. 이거 형식을 보시면은요. 숫자가 있고 가운데에 있는 게 월이겠죠. 그 다음에 끝쪽에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럼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연도일지 뒤쪽에 있는 게 연도일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순서인지 아니면 일, 월, 연도 순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데이터들을 보시면 26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26이나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만약에 이 첫 번째가 연도라고 치면 이거 2026년을 의미하겠죠. 이거 2028년을 의미할 거고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형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일, 월, 연도 순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 순서가 우리나라랑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 월, 연 순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가운데가 월이요. 월이 숫자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월의 약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월의 약자. 어, 12월 디셈버의 첫 세 글자, 10월 달 옥토버의 첫 세 글자 이렇게 해서 월이 표현이 되어져 있죠. 이거를 포맷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방법은 하나씩 하나씩 바꾸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예 read CSV를 다시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텐데 저는 read CSV를 하면서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요. 뱅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뱅크리스트를 pandas.read CSV 이렇게 하시고요. 일단 파일은 뱅크리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컬럼 이름들을 알아요. 어, 그 parse date였었죠. parse date가 컬럼 이름들을 써주는 부분이죠. 맞아요? 어떤 컬럼들을 날짜로 변환할 거냐, 날짜로 변환할 컬럼 이름들이라는 부분이에요. 컬럼 이름들 요거 그대로 써주셔야 되죠. 대소문자 구분하고 공백도 있으면 공백도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복붙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 데이트도 날짜 타입으로, 그 다음에 업데이티드 타임 데이트도 날짜 타입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뭘 줘야 돼요? 클로징 데이트가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고, 업데이티드 데이트가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줘야 되죠. 근데, 이 파일에서는 두 개가 같은 포맷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포맷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굳이 딕셔너리를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원래는 키값으로 컬럼 이름을 쓰고 키값으로 이렇게 컬럼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value로 그 포맷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클로징 데이트나 업데이티드 데이트나 전부 다 같은 포맷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문자 하나만 주셔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자, 제일 첫 번째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퍼센트 D. 그 다음 월이죠. 근데 문자로 돼 있어요. 세 글자예요.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연도가 두 자리로 돼 있어요. 두 자리는 소문자 Y로 쓰시면 돼요. 자,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뱅크 리스트를 출력해 보시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위쪽하고 비교해 볼까요?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15일, 12월 2017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15일이란 뜻이죠. 여기 보세요. 2017년 12월 15일로 변환이 됐죠. 그죠? 그 옆에 있는 날짜 볼까요? 2017,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2017년 12월 20일이에요. 자, 이게 2017년 12월 20일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 데이트 포맷에 딕셔너리로 주셔도 돼요. 딕셔너리로 closing date 그리고 %d 그다음에 %b 그다음에 %y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updated date 이거를 키값으로 하고요. 똑같은 포맷으로 %d %b 그리고 소문자 y 요렇게 해도 돼요. 요렇게 주셔도 되고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에요. 컬럼이 두 개가 있고 그럼 첫 번째 컬럼은 이 클로징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은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고 업데이티드 데이트는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렇게 키 밸류 딕셔너리로 주는 게 이게 정석인데 두 개가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같은 포맷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문자를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줬고, 우리가 기간별로 통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아니면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런 통계를 내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날짜 타입이 뭘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좋다?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네. 우리는 두 개의 날짜 중에서 무슨 날짜를 가지고 인덱스로 만들기로 했냐면, 클로징 데이트를 인덱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뱅크리스트 변수 이름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indexed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네. 아까는 with index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indexed라고 이렇게 할게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뱅크리스트에서 set index를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keys에 뭘 주시면 되냐면 컬럼 이름 하나 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이 closing date죠. 대소문자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고요. 공백 있으면 공백도 잘 써주셔야 돼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볼까요? 뱅크리스트 indexed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럼 개수가 하나가 줄었죠. acquiring institution 다음에 updated date가 바로 나왔고요. 중간에 있었던 closing date는 여기 뭘로 들어갔냐면 index로 들어갔어요.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date time index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샘플을 하기가 쉬워졌어요. 인포 한번 볼까요? 뱅크
뱅크리스트 인덱스.info. info. 이제 컬럼이 6개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6개짜리가 됐고요. 6개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덱스의 타입을 보시면, 데이트 타임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 시간을 인덱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작 날짜는 2017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0월 13일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된 구간이 2017년 부터 2020년까지예요. 2017년. 어? 아니, 이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요, 그, 최소값과 최대값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 첫 번째 인덱스하고요, 마지막 인덱스, 그것도 아니네. 얘가 최소값이구나. 죄송해요. 음, 최소값, 최대값이 맞네요. 이게 가장 최근 날짜, 이게 가장 오래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자료부터, 2000년 자료부터 2017년 자료까지가 있는 겁니다. 2000년 10월 13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되셨습니까?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샘플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고요. 리샘플을 할 수가 있는 준비가 됐고, 연도별 통계만 먼저 보면, 연도별 통계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뱅크리스트 바이 이어라고 할까요? 이거 찾으면 되죠.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뱅크리스트 인덱스드에서 이거를 리샘플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룰을 연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연도 선택하시는 방법은 연도의 스타트를 선택하시거나 연도의 엔드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수를 세면 돼요. 맞아요? 행의 개수를 세는 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에서 뱅크리스트 있잖아요. 뱅크리스트 점 사이즈.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 있잖아요. 사이즈. 몇 개 가지고 있다? 3885개 가지고 있다. 사이즈라는 속성 있잖아요. 이게 행의 개수를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행의 개수가 아니다. 이거는 죄송해요. 사이즈는 행의 개수 곱하기 컬럼의 개수예요. 죄송합니다.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요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이 결과 한번 볼게요. 뱅크 리스트 바이 이어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요. 네, 이렇게 나와요. 2000년도에 2개, 2001년도에 4개, 2002년도에 11개, 2003년도에 3개. 그래서 이 사이즈라는 게 행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17년까지가 있고요. 2017년까지가 있고 이 녀석을 뭐 선그래프나 혹은 라인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SNS의 라인 플롯 이용해 주시면 돼요. SNS.line 플롯.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뱅크 리스트 바이 이어. 요것만 주시면 돼요. plt.grid 있을까요? 그리고 plt.show.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옆으로 길게 만들어 볼까요? 옆으로 길게 만들어 보면 plt.figure라고 하는 함수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fig 사이즈를 가로 길이 20, 세로 길이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죠? 어, 마커를 찍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마커까지 찍어주면 그 점들의 위치도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 2001년 아까 2000년, 2001년 이렇게 나왔네요. 어, 여기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찍힌 게 그 2001년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그 2000년으로 이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로. 2000년 12월 31일이어서 여기가 마치 2001년처럼 보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01년 12월 31일이어서 여기가 2002년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스타트로 바꿔볼까요? 스타트로 바꾸고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2000년부터 보이죠. 2000년부터. 네. 2000년에 그 망한 은행 개수, 2001년도에 망한 은행 개수, 2002년도에 문 닫은 은행 개수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17년까지 있죠. 2017년. 되셨습니까? 어, 여기서는 스타트를 쓰는 게 보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뭐 은행들이 망하기도 하고 인수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매년 뭐 10건 미만으로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고요. 2009년, 2010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이 기간 중에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로 원래대로 회복하기까지 거의 10년 정도가 걸리죠. 10년은 아니지만 한 8년 정도가 걸렸죠. 그죠? 매년 은행들이 망해가요. 물론 정점은 2010년도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기지론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부동산 대출을 한 거죠. 부동산 대출을 했는데 그 부동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못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대출금을 회수를 못한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요. 네. 우리나라는 그 영향이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2010년도부터 그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2011년 이때쯤에 저축은행들이 무지하게 많이 망해 나가요. 예, 지금은 뭐, 그 대기업 계열로 다 넘어갔어요. 뭐 신한저축은행이니 뭐 우리저축은행이니 이런 식으로 큰 대형 그 은행사들에서 저축은행들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그게 영향이 비슷해요. 전부 다 부동산 대출 굉장히 많았고 그 부동산 대출들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일어난 그 사태들입니다. 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되셨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반복만 하시면 되겠죠. 리샘플에서 룰을 연도, 분기, 월만 바꿔가면서, 그죠? 연도, 분기, 월만 바꿔가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라인 플러스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코드가 다 똑같을 거예요. 코드가 다 똑같겠죠. 그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f. 우리 함수 만드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미샘플한 결과를 라인 플러스로 그리겠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룰만 넘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이냐, 분기별이냐, 뭐 월별이냐라고 하는 룰만 넘기는 걸로 할게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드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뱅크 리스트에서 리샘플을 하시면 되죠. 리샘플의 파라미터 중에서 룰이 있는데 그거를 룰 그대로 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룰은 리샘플의 파라미터 이름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룰은 아규먼트 룰을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plt.figure 피겨 사이즈를 전부 다 똑같은 사이즈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sns.line
플롯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df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 마커를 뭐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마커 안 찍어 볼게요. 찍지 말고 그 다음에 plt.grid 그리고 plt.show 이거 위쪽에 있는 코드 그대로 아닌가요? 피겨 만들어주고 라인 플롯 그려주고 그리드 그려주고 쇼 보여주고 맞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만드시고요. resample 라인 플롯에다가 룰을 연도 시작 이렇게 줄까요? 위쪽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마커만 안 찍혀 있을 뿐이고요. 마커만 안 찍혀 있을 뿐이고 위쪽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resample 라인 플롯 룰에다가 분기 시작이니까 스타트로 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분기별로 본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은 전체적으로 모양은 비슷하고요. 비슷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꺾여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이거는 뭐, 왜 그러냐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도 꾸준히 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증가했다가 감소한 거예요. 그죠? 분기별로 피크를 찍은 거는 사실은 여기서 피크를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간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월별로 볼까요? 월별로 보시면 우리 샘플, 라인 플롯, 룰에다가 시작이라고 할까요? 어,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죠. 월별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하게 되면 그 망한 은행이 없는 달도 있어요. 여기 0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망한 은행들이 없는 달도 있고요. 그게 이렇게 늘어나고요. 월별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이런 조금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니까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차피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를 요렇게 만들어 버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도별 망한 은행 숫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분기별 망한 문 닫은 은행 숫자들, 여기는 월별 망한 문 닫은 은행 숫자들이에요. 네. 질문 있으세요? 리샘플만 잘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 종류를 꼭 선그래프가 아니더라도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런 날짜들이 있으니까 날짜들을 X축에다 틱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 있죠. 이 숫자들을 막대로 그리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꼭 선그래프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막대 그래프로도 시계열 그래프를 표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정말 질문 없으시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은요, 은행 이름들은, 겹치는 은행 이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도, 555개 서로 다른 은행들이 있을 건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네. 뱅크 네임, 유니크 값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 뱅크 리스트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컬럼 이름이 뱅크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유니크가 있겠죠. 유니크. 이름들이 쭉 하고 나오죠. 여기에 사이즈, 네, 539개라고 나오죠. 이게 배열이기 때문에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539개라고 나오죠. 우리 행의 개수가 몇 개였나요? 어, 같은 이름의 은행이 있었군요. 555개, 행의 개수가 555개인데. 아, 그렇구나. 같은 이름의 은행이 몇 개가 있군요. 그쵸? 제가 그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어, 음. 지금 유니크한 값들을 찾아보니까 539개라고 나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같은 은행 이름이 그 두 군데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마 그거는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러니까 지점일 수 있잖아요, 지점. 음. 다른 도시나 다른 주에 있는 같은 이름의 은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복되는 값이 뭐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음. 어, 도시 이름을 카테고리 변수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가 주 이름이에요. 주 이름을 카테고리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주가 전부 몇 개 있나요? 미국의 주는. 여기서는 44개밖에 없는데 미국은 주 요거보다 더 많죠. 44개보다는 더 많죠. 그죠? 음. 일단 망한 은행들이 있는 주가 44개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릴 거는 뭐냐면 이런 거 가능할까요? 주별,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숫자를, 은행 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주에 있는 은행들이 많이 망했는지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참고로 아까 제가 은행 이름은 겹치는 게 없을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겹치는 은행 이름들 있었죠. 그거 찾는 방법 요거 말씀. 이것도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는데 뱅크 이름들 중에서 은행 이름들 중에서
듀플러케이트 이게 중복된 이란 뜻이잖아요. 중복된. 중복된 행이면 true, 중복된 행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중복된 행들을 찾아주는 방법이 이렇게 불리한 인덱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어 뱅크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근데 프리미어 뱅크가 위치한 도시 이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위치한 주 이름도 달라요. 그리고 인수한 회사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같은 이름의 은행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프리미어 뱅크는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로 인수가 됐고, 그 다음에 MO는 어딜까요? MO라고 하는 그 주에 있었던 프리미어 뱅크는 프로비던스 뱅크라고 하는 은행에 인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날짜도 그 파산한 날짜도 달라요. 파산한 날짜도 다릅니다. 은행 이름이 겹칠 수는 있네요. 은행 이름이 겹칠 수는 있습니다. 네. 주별,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숫자들을 찾아봐 주세요.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도 주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면 좋겠죠. 근데 주가 44개나 나와가지고 선그래프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보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저기 여러분들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디플로케이티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디플로케이티드를 사용을 할 때 아규먼트를 안 주고 사용을 했었어요. 아규먼트를 안 주고 사용하니까 행이 몇 개 안 나왔어요. 그죠? 벨리뱅크라고 하는 은행이 있는데 벨리뱅크가 아무리 찾아봐도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쵸?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duplicated,라고 하는 메서드에는 kee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이 kee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first가 기본값이에요. first가 기본값.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중복된 값이 두 개가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중복된 걸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가 기본값입니다. 얘가 기본값. 그래서 keep first를 준 것과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안 준 거는 똑같을 거예요. 순서가 벨리뱅크, 프리미어, 서밋 이런 순서로 나올 거예요. 벨리뱅크, 프리미어, 서밋 이런 순서로 나왔죠. 이런 순서로 나오고요. 여기에 라스트를 주는 거는요. 개수는 똑같을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마지막은 그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 중에서 마지막 행은 얘는 중복이 아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남겨두는 거고 나머지는 중복이 되는 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프리미어 뱅크라고 중복이 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프리미어가 또 나오면 두 번째.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가 있으면 그 세 번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킵을 여기를 false를 하게 되면 중복된 모든 행들을 다 보여줘요. 중복된 모든 행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러면 프리미어 뱅크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벨리 뱅크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죠. 중복되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키 파라미터가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은 걸로 취급하겠다. 이거는 마지막 행은 중복되지 않은 걸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중복된 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모든 행들을 중복된 걸로 취급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duplicated 메서드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자,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되돌아가서 주별, 연도별 파산한 은행 수를 찾을 건데요. 어,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그룹 바이를 쓰셔도 되고요. 그룹 바이를 쓰셔도 되고, 피벗 테이블을 쓰셔도 돼요. 저는 피벗 테이블을 쓰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로 할까요? 바이, 주니까 스테이트, 그리고 이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주별, 연도별이란 뜻이에요. 주별, 연도별 이란 뜻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었는데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뱅크 리스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 쓰셔야 돼요. 일단 뭐 연도별, 분기별, 월별이라고 하는 그 기간별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이용할 겁니다. 얘를 이용할 거고요. 피봇 테이블을 쓰시면 돼요. 자, 피봇 테이블을 쓰실 때에는 어떤 컬럼의 값을 평균을 계산하든 최대값을 계산하든 아니면 카운팅을 하든 컬럼 이름을 하나를 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 주기에 가장 적당한 컬럼 이름은 뱅크 네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뱅크 이름들의 개수를 세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스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 거예요.
인덱스를 두 개로 만들 거예요. 이 주라는 것과 주가 컬럼 이름이 ST라고 되어져 있죠. ST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연도별이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샘플 하면 사용하면 되는데 피봇 테이블이나 그룹 바이에서는 리샘플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판다스에 그룹퍼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룹을 묶어주는 클래스란 뜻이에요. 그룹을 묶어주는 클래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뭐 키, 레벨, 키는 컬럼 이름이라고 쓰시면 돼요. 레벨은 인덱스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프레퀀시가 주기예요, 주기. 그래서 여기에 파라미터들 중에서 FRQ, FREQ, 프레퀀시를 줄인 겁니다. 여기에 연도 스타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서 뭘 할 거냐면 애그러게이트 펑션으로 개수를 세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AL이라고 하는 주에서는요. 2009년도에 3개 은행이 망했고요. 2010년도에 1개 은행, 2011년도에 2개 은행, 2012년도에 1개 은행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WI라고 하는 주는 2013년도에 2개, 2016년도에 1개, 2017년도에 1개가 망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클로징 데이트를 X축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뱅크 이름을 Y축에 놓고서 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휴를 뭘로? 휴를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주 이름들을 가지고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얘네들을 전부 다 컬럼으로 만들 거예요. 리셋 인덱스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리셋 인덱스. 바이, 어, 바이 스테이트 이어를 리셋 인덱스를 하고요. 여기에 아규먼트 중에서 인플레이스를 추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라는 뜻이죠. 그 자리에서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인덱스에 있었던 컬럼 이름들이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컬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컬럼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뭘로 쓰면 돼요? Q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set 인덱스나 reset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음. 그리고 뱅크 네임이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뱅크 네임이 아니라 사실은 망한 그 문 닫은 은행 개수잖아요. 그래서 저거 리네임까지 하고 갈게요. by state year에서 rename이라고 할 거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컬럼 이름 중에 뱅크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이거를 카운트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요. 인플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스를 추루로 해주시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면 어? 인플레이스 추루가 왜 안 먹지? 아 이게 매퍼구나. 인덱스 컬럼스
죄송합니다. 아규먼트가 잘못됐어요. 여기 컬럼즈라고 주세요. 컬럼즈. 네. 컬럼들 중에서 뱅크네임을 카운트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카운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주 이름 ST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클로징 데이트 그대로 남아 있고요. 뱅크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은 카운트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어, 피겨 크기를 좀 늘릴까요? PLT.피겨, 피그 사이즈 24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SNS 라인 블럭. 데이터 프레임은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by state, by year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X축은 컬럼 이름들 중에서 closing date 그리고 Y축은 coun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을 hue를요. ST 주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lt.show를 해보시면 좀 지저분하게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주가 몇 개나 있었어요? 44개나 있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주별로 보면은요, 많이 망한 주들도, 은행들이 많이 망한 그런 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더라도 그 은행들이 거의 망하지 않은 그런 주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그 그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그 망한 은행들이 어떤 특정 주에 많이 몰려 있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특정 주에 많이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주들인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거 코드 복사 좀 할게요. 코드를 복사를 하고 음, 데이터 프레임을 요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불리언 인덱싱으로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by state year에서 st라고 하는 컬럼이 있죠. is in 하고서 몇 개만 선택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선택한 그 주의 이름들은요. 캘리포니아라는 거고요. 플로리다라는 거고요. 일리노이즈 그리고 마지막은 뉴욕주예요. 네 개 주를 선택했습니다. 네 개 주를 선택해서 네 개 주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파란색이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주황색이 플로리다, 초록색이 일리노이스, 그리고 빨간색이 뉴욕입니다. 보시면은요. 네. 그 연도별로 그 뭐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나 그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한 은행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피크 찍었다가 내려오죠. 뉴욕은요? 망한 은행이 요 구간밖에 없어요. 요 구간밖에. 여기서 살짝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 주 이름들을 선택한 거는 그 얘가 너무 복잡해서 몇 개만 선택을 해본 건데 제가 선택한 기준은 잠깐 검색 좀 해봤어요. 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을 때 어떤 주에서 그 은행들이 많이 망했는지 그거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어 일리노이라고 하는 주하고요, 플로리다라고 하는 주가 그 은행들이 많이 망했대요. 그쪽에서. 그래서 그런 주들을 한번 선택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망한 은행들이 거의 없는 그런 주를 한번 선택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어, 모든 주가 다 영향을 받았던 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파산한 은행들에 대한
몇 년도에 몇 개씩 망했는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날짜 시간 타입을 갖는 컬럼을 이용을 해서 날짜 시간 타입을 인덱스로 만들고 리샘플링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리샘플을 이용하시면 분기별 통계, 그러니까 뭐 분기별로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기간별로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기간별로 합계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쉬워지게 돼요. 네,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데이트 타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남은 시간들은 뭐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